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근무하는 김만기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들 사무소 소개하고 남북 통행 절차, 그다음 남북 왕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 경의선 있죠. 남북출입사무소 두 군데 있습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파주에 있죠. 그다음에 여기 고성에 있는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두 곳이 있는데요. 경의선은 개성까지는 4.7km, 평양까지는 200km인데요. 여기 한 4시간 거리더라고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제가 작년에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14공동 행사를 평양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우리 그 김현 의원, 민주당 의원 부친단인가를 다녔어요. 그래서 당일 아침 도로 호텔에서 여기까지 한 4시간, 소요시간을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기준으로는 뭐 도로가 이 정도면 한 2시간 아니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작년에 도로 철도 공동조사 할 때 북측 관리원이 자기네들이 도로는 한 150km, 철도는 한 100km 정도 현대화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동해선 여기는 금강산까지 약 27km입니다. 얼마 걸리지 않죠. 근데 갈 때는 가기까지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유엔사 이틀 전에 유엔사에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고 통신선을 이용해서 북측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그때 넘깁니다. 상당히 번거롭죠. 27km 뭐 금방 갑니다. 저희들은 98년도에 이 금강산 회로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육로 관광이 시작되고요. 또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중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10년 가죠. 현대가 시설물 사용 그 기간이 30년인데 10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저는 철수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유명한 정재명의 총장님이 소떼를 먹어봤었죠. 2번에 걸쳐서 먹어봤습니다. 총 1,001마리를 먹었습니다. 1,001마리. 1차 때 98년 6월에 500마리를 끌고 방문장 교수를 통해서 2차 방북을 하고 2차 때는 98년 10월에 마지막 501마리를 먹습니다. 왜 501마리일까요? 총 합해서 1,001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마리도 아니고 왜일까요? 정말 제가 파는 예. 역시 잘하시네요. 경매용분들 역시 잘하십니다. 한 마리 말 그대로 원금이고요. 1,000마리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001마리는 다 새끼를 뺀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0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싣고 갔던 트럭도 다 놔두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 2차 때 방북해서 한 4일 차에 백원 초대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왔죠. 아기 위원장하고 같이 와서 뭐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여기 10월 달인데 그래서 11월 달에 바로 다음 달에 이렇게 동해항에서 금강호가 출항을 합니다. 총 배가 4척이 출항을 하죠. 그래서 98년에 이렇게 4척이 다니다가 2003년에 임시 도로를 개통해서 육로 관광이 시작됩니다. 이게 2002년에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로로 착공시 되게 길죠. 경의선하고 같이 하고 동해선하고 동해선 같이 하고 또 철도하고 도로 같이 하고 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할까요? 북측을 만나기 힘드니까 만나서 합의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한번 만났을 때 왕창 모든 걸 좀 하자, 합의를 좀 담자 해서 경의선 동해선 같이 하고 또 철도도로 같이 착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2003년에 임시도로를 뚫어서 이렇게 육로 관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오셨던 제진역에서 북측이 자기네 열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이제 연결을 했으니 시범 운행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선에서는 북측이 자기네 열차를 끌고 2007년 5월달에 시험 운행을 하고 저기 경의선에서는 우리 열차가 개성역까지 가서 이렇게 시범 운행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곳입니다. 제진이. 총 저희들이 연결 구간이 약 한 25km 정도 됩니다. 철도도 합해서. 자, 이게 전쟁 전에는 이렇게 철로가 4개가 있죠. 남부 횡단 철로가 4개가 있습니다. 유명한 경의선, 그다음 동해선, 그다음에 경원선,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 나머지 하나가 금강산선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보니까 금강산선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왕복 요금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일제시대 때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판돈 70원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때 왕복 요금이 금강산을 가는 왕복 요금이 60원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해선이 지금 끊겨 있습니다. 여기 제진역하고 강릉까지 끊겨 있습니다. 또한 포항하고 삼척까지 또 끊겨 있죠. 근데 이거는 이 동해남부선 여기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2021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여기까지 철로가 없습니다. 이거를 강원도에서도 뭐 중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500억 이상인가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국으로서는 좀 어둡습니다. 이게 대륙 횡단 철도입니다. 저희들 한반도 여기 있죠.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약 한 8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열차의 급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게 8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의선을 이용하면 중국 횡단철도, 그다음 몽골 횡단철도 다 연결이 되죠. 만주 횡단철도. 그래서 물류의 이동이 원활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출을 하려면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면 30일, 45일 이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가면 이게 하루에 이게 한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길어봐야 10일에서 15일이면 다 이제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점이 크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무는 말 그대로 남북 통행 지원이 가장 큰 임무고요. 여기에 있는 시설 관리와 이렇게 현장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갈 때 2008년 7월달 중단되기 이전에는 12개 기관이 이렇게 7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통일부에 6명 근무하고 있고요. 세관, 가지청이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운영단, 왜 군 운영단이 필요하냐? 여기 군 통신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통신선 우리 북측하고 하루에 2번씩 시범적으로 계속 테스트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쪽에서 저희 그 유엔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통보도 해주고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고 국정원이 지금 현재 1명이 나와 상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삼척 목선 발견되기 전까지는 상주하지 않고 속초, 양양, 고성 다 같이 커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출경장, 입경장. 출입경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출입국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같은 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계를 나타냅니다.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출입경이라고 합니다. 자,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금강산에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여기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북측이 여기는 좀 우리도 좀 현대화를 해달라고 계속 이제 요구했던 상황이고 아마 박원자씨 사건이 아니었으면 지금 경의선은 이제 북측에 저희들이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속 민간인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박원자씨 사건 이후에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입국과 출입경 큰 차이는 우리는 같은 나라다라는 게 큰 차이입니다. 자, 북에 갈 때는 외국에 갈 때는 여권이 필요하지만 북쪽에 갈 때는 방문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방문 증명서는 우리 통일부에서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할 때는 북측에 초청장이 있어야 되죠. 그 초청장 안에는 생명의 담보, 안전이 담보가 된 초청장이어야 합니다. 자, 북에 갈 때는 이렇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방북 신청을 우리 통일부에다 하게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승인이 나면 유엔사에다 이틀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분위기는 유엔사에서는 조금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작년 9.19 합의 이후에, 군사 합의 이후에 약간은 좀 경직되어 있는 상황 같고요. 그리고 2일 전에 승인이 떨어지면 하루 전에는 북측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군사 분계선에 우리가 몇 명이 어떤 물자를 가지고 넘어간다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방북 승인 절차는 이렇게 초청장이 오면 저희들이 방북차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승인을 갖다 내고요. 이번 넘어가겠습니다. 한때는 한 해에 36만 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류가. 그래서 2008년 7월 달에 끊겼죠. 자, 그리고 쭉 이 숫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숫자입니다. 그리고 2016, 17은 이제 북측이 핵실험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때는 처음에 왕래가 없다가 2018년도에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2018년 2월달에 신년사에 평창올림픽 참석 의사를 표명해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회담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아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총 상봉자 수가 2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대년 상봉하고 화정 상봉 그리고 고향 방문단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게 되면 속초 한학항도 보통 숙소를 있었는데요. 한학항도 집계하는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했던 작년에 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사진입니다. 이렇게 도착을 하면 적십자사에서 희망하는 가족들에 한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죠. 이건 만났을 때, 상봉했을 때 북측 가족들에게 넘겨줄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2박 3일간 하잖아요. 100가족씩. 우리 100가족이 북측 500명을 초대를 하고, 북측 100가족이 우리 500명을 초대를 하고, 최대. 그래서 각 1차, 2차에 나눠서 1차 2박 3일, 2차 2박 3일 하는데, 첫날이 이렇게 이산가족 면회소 1층에 그래서 이렇게 원탁을 놓고 상봉 행사를 합니다. 이게 100가족이니까 원탁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에 이렇게 가족들이 100가족이 모여서 첫날 오찬을 하게 되죠. 이거는 둘째 날. 이거는 북측이 저희들한테 밥을 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금강산 호텔 2층에서 이렇게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3일차에 마지막 상봉을 하고 저희들이 2박 3일간 하면 딱 3번 만나거든요. 오찬, 만찬, 오찬 이런 식으로 딱 3번 만납니다. 같이 잘 수도 없고 이게 마지막 날 오찬을 하고 난 이후에 헤어지는 사진인데 즉 버스가 먼저 이제 이동을 하네요. 그 전에 전 차에 북측이 먼저 이동을 했으면 다음 차는 또 한국 예산가족 분들이 먼저 또 차를 타고 또 이동을 하면 북측 가족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이쪽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군요. 이렇게 가서 처음에 여기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고요. 여기 호텔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외금강 호텔은 김정숙 휴양소였습니다. 두 군데 다 북측의 시설을 현대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가 있는 게 해금강 호텔입니다. 여기는 철선 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여기가 7층, 8층 정도 높이가 되고요. 여기도 한참 동안 여기 다 이렇게 숙소를 다 정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족 호텔이 그 유명한 이제 방황자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인데 여기에서 머물었죠. 그래서 중위중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쪽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북측 시설이지만 문화회관은 우리 문광부 소속이죠. 이산가족 면에서는 저희들, 나머지는 대부분 다 현대인데 여기 골프장이 있잖아요. 이 골프장이 2008년 5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사고는 2008년 7월달에 사고가 났으니까 많이 이게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대운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투자를 대부분 다 늦게 했기 때문에 많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저희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